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외형 확장과 더불어서 실적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제주항공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항공권 가격 상승에 따른 호실적 기대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현재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객수 증가율 둔화에도 성장성이 각광을 받는다는 내용과 함께 제주항공의 차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러한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여객 현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2019년 5월 공항 통계와 24년 5월 공항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좀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총 합으로 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국제선 여객 같은 경우에는요, 전월 대비 이렇게 3%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국제선 여객수 같은 경우에는 95%를 기록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3% 증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회복세가 정체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바로 공급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올해 기재 도입 계획들이 하나 둘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인천공항의 인기 시간대의 슬롯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적인데 반면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항공권 가격 역시 30% 이상 비싼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저희가 공급적인 측면에서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러한 공급이 해소가 되면서 외형 성장을 더 할 수 있을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러한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낼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좀 살펴보면은 이 보잉이 항공기 결함 속출로 인해서 5월 인도량의 반토막이 나는 등 공급이 계속 부족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공급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 5월 항공기 인도량이 24대였습니다. 보잉이 2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이렇게 좀 급감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급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사고가 발생한 737 맥스 등의 품질 문제로 생산이 좀 부진한 탓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을 저희가 4월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인도 대수가 3대는 더 늘었지만 이 전년도와 같은 달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45% 급감한 수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 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이게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제조 품질 개선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증산을 허용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8일에 이렇게 있었던 이 보잉 767 화물기의 비상 착륙 등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이렇게 증산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급이 해소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공급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적인 측면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제한적인 공급 상황 속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급이 증가를 해도 좋고 아니면 공급이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줘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분을 좀 더 지켜볼 수 있을까요? 이게 항공주의 특징을 좀 알아야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운이나 다른 산업과 다르게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운임 지수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여객수와 그리고 화물 물동량 등 이런 Q의 데이터로 평가를 해왔는데, 이제는 이러한 방법이 이 수요 강세를 가소평가하면서 피크아웃 우려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여객수와 그리고 화물 물동량으로 시황을 평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현재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항공편이 부족해서 못 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임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어서 이 실적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정리해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항공주 같은 경우 여객수와 화물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여객수의 증가율 둔화가 해외여행 수요의 피크아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항공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변화하는 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올해에도 호실적을 기대해 보시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항공의 차트를 저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렇게 0.46%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근대에서 좀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전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1차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분들을 이탈락을 낸다고 한다면 차트를 소폭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호황의 상태가 겪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항공권 가격도 30% 이상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실적들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이 각광을 받던가 아니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불식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앞서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장기 이평선인 6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돌파 후에는 121선 돌파와 함께 전에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제주항공의 성공적인 호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들, 그리고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들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